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가 두 분을 소개하면서 이제 웃음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좀 웃어도 되죠? 네, 웃으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외쳤던 금리 하락, 달러 약세. 다 도와주고 있어요. 파월도 도와줬지만 어제 일본 중앙은행도 도와주게 되면서 이제 당분간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나오겠죠. 금리도 아마 이번 주에 3%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이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추가 알파, 반도체 플러스 알파를 한번 오늘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이제 지난 6월, 7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반기는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 중간에 이제 갑자기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시장이 이제 판이 좀 바뀌는 듯 했지만 이제 다시 정상으로 좀 돌아오고 있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낙폭을 보면 아마 올 들어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이제 낙폭일 거예요. 가장 좀 큰 폭으로 이제 탑3 안에 들 정도로 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이 좀 들어왔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예상은 했었는데 설마 그동안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뭔가 이렇게 미리 금리 인상을 한다, 인하를 한다 이런 힌트를 주진 않았었기 때문에 설마 힌트를 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9월 달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물가 둔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안을 상정하겠다. 요렇게 이제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이제 피력한 걸로 보시면 뭐 반도체는 오늘 뭐 너무 좋아요. 엔비디아가 거의 13% 가까이 급등했고, 메타가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또 AI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전망 얘기를 하면서 7%가 넘게 더 올라가고 있고, 7% 더 올라가니까 엔비디아도 또 거의 4% 가까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121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오늘 그냥 디폴트로 그냥 갖고 있었어야 돼요. 반도체는 그냥 들고 있는 거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거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어제 이제 반도체가 급하게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상대편에 그동안에 이제 시장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가 빠졌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하반기 때 가장 대표적인 수혜 업종, 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봐요.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고, 조달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도 줄어들고, 미국 이제 대선 레이스에 따른 약값 인하 이제 모멘텀, 바이오시밀러, 뭐 생물 보안법,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8월이 됐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의 이제 임상 종양학회 ESMO 모멘텀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풍선 효과 때문에 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들어올 때, 요럴 때 또 제약 바이오 종목 비중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제약 바이오 종목을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기회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요즘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매수 못 하셨던 분들 지금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처럼 이렇게 8월 달에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조정 들어오면 저점 매수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외에 플랫폼 3종, 뭐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어제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TV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호떡 장사도 아니고,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당선될 거니까 트럼프 수혜주를 보라 그랬다가 해리스 지지율 올라가니까 이제 해리스 수혜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고, 그 다음에 빠질 때는 그냥 이제 매도하라 그러고 이랬다가 이제 그 종목들이 올라오면 다시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시장 전략도 아니고 저는 진짜 호떡 장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빠질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갈 때 매수하기 좀 두려우셨다면은 이렇게 이제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때 그럴 때가 정말 매수 기회니까,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빠질 때 저점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기쁜 마음으로 투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날아갈 것 같아요. 이 디폴트 값인 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선반영 이런 고려도 하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도 모두가 다 지금 또 한 번 시세를, 두 번째 시세를 또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메타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플러스 알파를 찾고 있는데요. 김영민 매니저는 아마도 지금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가 좀 조정받고 소외받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서 일단은 소외받을 때 잡아라.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바이오를 꼽아주셨고요.
자, 준호 매니저한테도 좀 궁금해요. 이제 좀 이 시점에서 약간 걸리는 게 그 이스마일 하니에 네, 맞습니다. 암살이 됐습니다. 폭격으로 복수한다고 아마 이제 보복한다고 네. 바로 외신이 뜬 것 같습니다. 요 재료도 어떻게 좀 소화를 그러니까 뭐 하면 중동 전쟁이 더 네. 이제 앞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네. 뭐 우려감이 있으면서 어제도 이미 뭐 석유 관련 종목들이 뭐 네네. 상한가 들어가기도 하고 네. 좀 크게 올랐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일시적인 어떤 상승 흐름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또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한 12% 또 우리 시간에서도 지금 3.5% 정도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 플랫폼도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메타의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에 2등 기업이 이제 메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은 결국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또 시간에서 지금 3.5% 정도 반등 흐름이 나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또 이제 그 하마스 또 그리고 또 이스라엘 관련된 어떤 이제 전쟁 분쟁이라든지 중동발 전쟁은 좀 일시적인 영향으로 끝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네.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수개월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조금 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아까 김혜민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빠져나갔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준호 매니저도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어제 BOJ가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네. 0.25% 단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랑 같이 공동으로 수출 지금 특히 이제 북미 지역으로 수출을 경쟁하고 있는 섹터 중에 뭐 반도체도 있고 또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 조선이 있는데 자동차 섹터도 사실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피해주의 중에 하나였잖아요. 2차 전지 예. 관련해서 어제도 약간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2차 전지 섹터로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예. 관점에서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대중제 재료 특히나 대중국 규제로 인해서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구체와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 에코엠드림 아니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기업들은 결국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줄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리고 올해 뭐 양극재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최대 출하량이 났던 만큼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 또 바이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 섹터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우리가 바이오와 또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한번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좀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반도체 플러스 알파를 찾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도 일단은 분명히 좀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네.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일단 보고 2차 전지도 한번 맞습니다. 나름 한번 들어가 보자. 네. 그러니까 완성차와 2차 전지 좀 다르죠. 뭐 완성차도 뭐 현대차, 뭐 기아차도 예, 현대차 저도 좋고 괜찮지만, 뭐 현대 오토에버는 좋은데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사실상 직격탄이었잖아요. 예, 이 금리 금리 인상에. 인상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특히 하반기에 확실히 이제 매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네. 바이오 그래도 바이오는 그나마 최근에 좀 시장에서 관심도 시세 받기도 하고 네, 좀 시세도 좋죠.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네. 정말 못 받은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가격적인 매력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의의 재료를 따라 붙는다면 저 암살 재료, 이제 정유주, 그다음에 맞습니다. 해운까지도 한번 요 조합도 오늘 한번 보시고 반도체 외에 누가 한번 초반부에 달리는지 일단 확인되면 이제 네. 플러스 알파로 쫓아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장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종목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일단 업종을 떠나서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빠르게 좀 회복하고 네.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보고 결국 지수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 조정을 받은 게 어찌 보면 좀 수급적인 이슈였고 심리적인 이슈였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이제 촉발된 시장의 이제 변화가 급격하게 이제 테크 기업들 쪽에 차익 매도를 이제 조금 부추겼고 아무래도 이제 밸류가 워낙 좀 지나치게 좀 빠르게 상향 조정됐던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이미 다 철진한 노이즈들이 나왔을 때도 그게 새로운 악재인 것처럼 막 부각이 좀 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뭐 수차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기적인 어떤 수급 왜곡과 심리적인 어떤 이제 센티멘트 이제 악화 이런 것 때문에 네. 업황이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게 중심을 좀 잡으셔야만 호떡 장수들이 얘기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도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엔비디아가 7% 급락한 상황에서 HPSP를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약세 출발했다가 일제히 이제 강하게 다 반등이 좀 들어왔고 웬만한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다 상승을 했거든요. 네. 아직도 주가가 워낙 지금 고점 대비 막
30%, 40%씩 빠진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반도체가 이제 다 떠서 출발하고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픽을 좀 잘하면은 네. 충분히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될 때 공략 포인트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KC텍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HBM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는 지난 1분기 때는 사실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 하고 나서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HBM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이제 발언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게 뭔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 발표를 할 때는 HBM3E 8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3분기 안에 공급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HBM3E 12단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안에 콜 통과하고 빠르면 한 10월, 11월 경에 이제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이제 내놓는 걸 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메이드가 좀 되고 있구나. 뭐 PRA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준비가 좀 된 상태고 만약에 이제 콜만 통과하면 셋업 해가지고 한 달 반, 2달 정도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까지 이제 가세하게 된다면 이 HBM 시장이 그야말로 이제 또 폭풍 성장을 좀 하겠구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비중이 줄어들고 HBM이 또 공급 과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디램만 알고 있는 레거시만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클적인 이제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통과한다라고 해서 당장 막 엄청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생산 캐파는 세계 최대의 이제 메모리 기업이긴 합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잖아요. 3월 달에 퀄 테스트 통과하고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수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공급을 하고 싶어도 웨이퍼 투입량 대비해서 건질 수 있는 양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삼성전자도 당장은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뭐 HBM이 공급 과잉이 온다 이런 얘기는 너무 이제 시기상조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풀 캐파 내년도에 이제 4분기쯤 되면 M15X 공장이 이제 완공돼서 캐파가 이제 한 단계 더 늘어날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전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천 공장에 대한 이제 전환 투자 해가지고 HBM 생산량을 최대치로 다 늘린다라는 걸 가정하더라도 2025년도에 생산하는 물량까지 이미 엔비디아에 다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가 아니라 2025년까지도 SK 하이닉스 매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외형 성장의 이제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어저께 AMD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엔비디아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등 기업 AMD가 2분기 때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면 1등 기업인 엔비디아는 실적이 더 좋아졌을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이제 주가가 거의 13%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메타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메타보다 엔비디아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KC텍이 딱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CMP 장비 만드는 기업이고 뭐 세정 장비, CMP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결국 HBM 쪽에 설비 투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 한 3주 동안에는 이런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가 다 얼어붙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테크 기업들, 고밸류 기업들에 대한 이제 조정이 거칠게 좀 진행이 좀 됐는데 사실 KC텍 같은 경우에는 밸류로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과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장비 기업들 중에 막 30배, 40배 넘어가는 기업들도 많은데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많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PR이 지금 한 24배에서 26배 정도 되거든요. KC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하면 PR이 한 2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데 주가는 2주 동안에 고점 대비 지금 30%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과정이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120일 2편까지 이제 조정이 딱 들어왔잖아요. 중장기 추세 파동을 좀 보면은 딱 요 121선 추세까지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때가 저런 이제 매수 기회다. 올해 2월 달에도 요 121선 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달에도 122평 조정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121선 딱 찍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이제 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아주 빠른 조정 이후에 121선을 딱 찍고 네. 어저께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온 예. 상태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이제 상승 파동이 재개될 수 있다. 이제 KCT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좀 긍정적인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HBM 시장의 이제 성장성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주가 상승의 동력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현재가 이제 어제 종가가 43,400원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 뭐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좀 다 떠서 출발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제가 이제 43,500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요 가격에서 뭐 한 2, 3% 정도는 예. 설사 좀 따라붙어서 좀 밀리더라도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저점 구간이잖아요. 뭐 아주 최저점에서 사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추세 하단에서 이제 공략해 놓으면 한 1, 2주 기다리면 그냥 한 20% 이상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이제 잡아놓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39,000원 딱 10% 정도만 39,000원 손절가 잡아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KC텍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었습니다. CMP 장비 만드는 그러니까 다이를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탄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다시 HBM 등등의 또 AI 반도체 시대가 다시 한번 온다면 KC텍도 CMP 공정들 주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지금 121선 타고 네. 가는 요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KC텍 봤고요. KC텍에 한번 붙여보는 종목이 있다면요? 그래도 아무래도 오늘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폭등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 같은데 네. SK 하이닉스 수혜주 중에서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탑픽으로 한번 주성 붙여볼게요. 엔지니어링.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층 증착 장비인 네. ALD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네.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나노급 지금 이제 5나노 D램으로 좀 전환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네. 근데 최근에 뭐 인적 분할 얘기 나와주면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얘기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크게 그날. 흔들렸던 네, 부분들이 맞아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쪽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인적과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 건데 너무 지나치게 주가가 좀 반응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또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을 기점으로 좀 본격적인 반발 매수가 충분히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뭐 YC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뭐 테코인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유독 못 갔고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또 주가가 고점 대비 25%까지 빠지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추가 하락에 나왔던 부분들이 네, SK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동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한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착 장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네. 주세를 못 받고 있다가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맞습니다. 이제 더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또 준호 매니저가 주성 엔지니어를 고른 것이 오늘은 어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네. 비가 다 쏟아지잖아요. 진짜 뭐 다 오늘 튈 텐데 네. 이게 이제 저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그나마 상당히 안전한 주성 엔지니어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리뷰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에 있는 것들 하나씩 보고요. 포트에서 좀 아까웠다는 종목 보고 상대방 포트에서 있는 종목도 아주 짧고 간단 명료하게 하나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민 매니저의 리뷰는 네. PSK로 가볼까요? 네네. PSK 이제 좀 전공정. 손절 당한 종목이에요. 네. 손절 당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제 이제 또 전공정에 이제 PSK 그다음에 원익 IPS 네. 삼성향 수혜주들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는 YC, 예. DI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투자를 네. 하니까 오르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액면 분할 얘기 나오고 나서 지난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달 만에 엔비디아가 대략 한 80%가 급등을 했어요. 네. 2달 만에 80% 급등했다가 최근에 한 달 만에 한 20에서 25% 네. 정도 조정을 이제 받았는데 한 달 반 만에 한 25%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온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네. AI가 마치 이제 끝난 것처럼 네. AI 산업이 이제 멈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세상이 이제 화들짝 좀 놀래고 호들갑을 좀 떨었는데 업황 자체는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저는 이번 조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노이즈들이 다 나왔다라는 게 오히려 반도체 업종의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근거라고 예. 보거든요.
웬만한 악재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다 반박을 해드리면서 정말 그게 뭐 한 6, 7개 되는 것 같아요. 뭐 과잉 공급부터 해서 AI 과잉 투자, 그다음에 엊그제는 뭐 탈 엔비디아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엔비디아, 예. 웬만한 악재들은 이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은 그런 악재들을 다 주가에 한번 반영시킨 상태에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PSK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SK도 이제 전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PR 스트립 또 선단 공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얘도 주가가 거의 30% 급락을 네. 했어요. 3주 동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저점을 좀 잡으면서 반발 매수가 이제 살짝 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PSK도 아쉽게 손절을 좀 당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 3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네.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혹시 반도체 종목 없는 분들은 PSK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 PSK입니다. 이제 거기 강강액 칠해가지고 설계도 찍은 다음에 네. 다 찍고 나서 그 강강액 치우는 그렇죠. 깨끗하게 찌꺼기 치우는 세정 장비를 만드는 PSK 홀딩스와는 다릅니다. PSK는 전공정 업체 살펴봤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이 종목 리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아 이게 통신이 맞습니다. 살살 지금 분위기가 SK텔레콤도 그렇고 약간 뭐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산네트워크스의 어떤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이제 미 대선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던 부분들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교집합적인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장중에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민주당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어떤 종전을 이끌어내야 네. 표심에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그 전에 아마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작년 또 재작년부터 또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또 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특히 초고속 인터넷 관련해서 네.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도 국영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고 관련된 사업을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다산 네트워크스가 또 가장 큰 수혜고 주가 위치도 이제 바닥이에요. 그래서 네. 바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개별적인 이슈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업체 다산 네트워크스고요. 저도 이제 국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막 그런 의심 같은 게 많이 들어요. 이제 의구심과 트라우마가 들어가지고 그냥 항상 뒤통수를 치니까 국장은.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 외국인들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보니까 통신이 약간 좀 비어 있어가지고 계속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도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네. 한번 또 항상 외국인이 들어가고 뭔가 재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도 한번 나중에 저희가 또 통신 쪽도 따로 볼 텐데.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항상 맞아요. 뭐가 나오니까. 실제로 예. KT랑 SK텔레콤 주가가 이상해. 스물 지금 우상향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는 영민 매니저 포트 중에서 이거 한번 강추하고 싶다 네. 예, 하는 종목들. 그 또 이제 손절당한 종목인데요. 앞서 이제 PSK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호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뒷부분 PSK 홀딩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PSK 홀딩스도 네. 워낙 이제 최근에 주가 좀 조정이 좀 가팔라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또 PSK 홀딩스도 장중에 거의 뭐 8% 넘는 이제 강한 반등이 좀 맞아요. 들어왔고 네. 오늘도 제법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뭐 PSK 홀딩스야말로 이제 삼성전자의 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네. 그리고 또 이제 PSK 홀딩스라고 보시면 돼요. PSK 홀딩스는 HBM 메모리 3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모두 다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네. 기업이고, 뭐 디스컴 장비, 리플로우 장비 이런 HBM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최근에 뭐 TPU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러분들 GPU나 CPU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 패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 로직 반도체, 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결국 GPU에 연동되는 메모리 반도체, 네. CPU에 연동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뭐냐? 그 중에서 우리는 그나마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HBM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이제 지금 선점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HBM은 뭐 엔비디아를 하든 탈 엔비디아를 하든 어쨌든 HBM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이제 방점을 좀 두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겠다. PSK 홀딩스는 고점 대비 45%가 급락을 했어요. 아, 그러네요. 한 달 만에 무려 45%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워낙 좀 가파른 조정을 좀 받았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거의 뭐 5월 달 수준으로 이제 주가가 다시 회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PSK 홀딩스는 당연히 오늘도 뭐 저점 매수도 가능해 보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6만 원, 7만 원까지 이제 본격적인 가격 회복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HBM 관련된 또 소부장 탑픽 종목 중에 하나로 뭐 PSK 홀딩스를 다시 한번 저는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후공정의 대명사입니다. 디스컴과 리플로우 장비를 만들고 삼성전자가 지금 8단은 양산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된 것 같아요. HBM3. 왜냐면 저 정도로 컨콜에서 말한다는 거는 이제 8단은 됐죠. 그렇습니다. 네, 됐으니까 아마도 이런 이제 후공정의 소부장 장비 업체들 주목을 하시라. PSK 홀딩스까지 봤고요. 준호 매니저. 네. 아, 내 포트에서 이거는 에이스인데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왜 이렇게 LG 이노텍을 이노텍, 꼽을게요. 네. LG 이노텍은 너무 억울해요. 보면 볼수록 억울한 차트인데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이폰은 매년 9월 달에 신제품을 출시해요. 네. 작년은 아이폰 15, 재작년에는 아이폰 14, 그리고 그 후년은 아이폰 13, 12 계속 출시를 하는데 사실 2분기는 그래서 비수기로 잡아요.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2분기는 약간의 초도 물량만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 2분기에 대한 실적 또 증권사에서도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이폰 15가 출시했을 때 대비해서 700%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랬다라는 건 정말 깜짝 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날 5% 빠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그러면 초도 물량만 벌써 지금 전년 동기 아이폰 15 때보다 지금 700%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3분기 또 4분기 하반기 가면 갈수록 카메라 모듈 수주 물량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2와 13이 역대급으로 많이 팔렸었는데 그 딱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 거의 17년 만에 처음으로 AI가 접목된 디바이스가 처음으로 출시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아이폰을 써봐서 아는데 녹음 기능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그게 녹음 기능이 이번에 아이폰 16에 나온다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이번에 아이폰 16은 초대박이 터뜨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주가가 오히려 흔들렸던 게 시장 여파였던 게 컸잖아요. 그래서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은 시장에 다시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직전 고점도 시간 문제인 것이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10월 10일 또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LG이노텍은 처음으로 또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테슬라에 공급했던 기업이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장용 카메라 모듈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이폰의 어떤 매출 증가와 또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개화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LG이노텍을 픽으로 꼽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차트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억울한 이유가 있는 게 가장 완벽하다고 얘기한 날, 그때 7월 17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완벽한 날부터 주가를 빼가지고 맞아요. 30만 원대 주가를 지금 25만 원대까지 이제 밀어오는. 제가 이래서 자꾸만 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 후배들한테도 국장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된다. 연애에 안 좋다. 항상 의심해야 된다. 예, 항상 의심해야 되고 모든 게 완벽한 날 이별 통보 받습니다. 항상 이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LG이노텍 완벽하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주가를 한 벌써 몇 프로 뺀 거예요. 근데 고점 대비 거의 한 21% 정도 22%를 그냥 빼버립니다.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완벽한데 그런 종목 LG이노텍. 우리 K국장만의 독특한 성향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자,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 포트 중에서 이거 아깝다. 나라면 이거 한번 트라이한다. 저희가 이제 또 최근에 아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HD, 현대일렉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그냥 내려꽂히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도 아무 잘못 없거든요. 완벽하죠. 근데 결국 AI 산업 전체가 고밸류에 대한 이제 부담,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 빅테크 기업들 조정과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이 동반해서 이제 같이 커플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빠르게 가격 회복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이제 AI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호 매니저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종목 중에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을 저는 주가도 또 가온전선도 보니까 한 2달 동안에 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이제 4만 원 정도 121선 라인에서 바닥에 이제 슬슬 좀 잡히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인력이라든지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보셔야 되고 가온전선 같은 이런 후발주들도 주가 조정은 오히려 이제 또 후발주들이 더 또 가파르게 또 진행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좀 심취를 했던 이유가 아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또 실적 발표 이제 내일 애플이랑 또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실적에 대한 이제 민감도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또 미래를 내다보는 조금 여유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온전선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에 가온전선입니다. 전선 깔았고요. 송전, 배전, 변압기까지. 이 원팀 좋았잖아요. 실적 나오는 날부터 맞습니다. 이유 없이 한 20%, 25% 그냥 30%를 그냥 맞고 지금 오늘까지 왔거든요. 자, 오늘 가온전선 한번 보시고요. 자, 준호 매니저. 영민 매니저 포트 중에서 이 종목 한번 트라이한다. 얘도 뭐 억울하다 하면은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에이징랜드를 한번 꼽아볼게요. 최근에 맞습니다. TSMC의 실적도 너무나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 급증하면서 거의 28조 5천억 정도 나왔고 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10조 5천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급증했는데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7% 반등 나와줬고 또 시간에서 한 2% 정도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의 어떤 GPU 생산이 늘어나면은 결국에 TSMC가 또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위탁 생산하고 있는. 그래서 TSMC의 국내 유일한 또 그 팹리스 업체인 또 에이징랜드가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 에이징랜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실질적인 개선세도 뚜렷한데 최근에 지금 AI 반도체 쪽에 주가 조정이 너무 크게 나와주면서 좀 지나치게 밀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TSMC의 어떤 실적 개선세와 또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어떤 매출 성장을 본다고 했을 때 에이징랜드가 너무 지나친 낙폭과대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는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에이징랜드를 한번 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찐 연관된 종목이 테슬라 하면 LNF. TSMC는 에이징랜드. 여기가 이제 찐들인데 LNF도 테슬라한테 못 갔잖아요. TSMC 실적 잘 나오고 지금 오늘도 폭등을 했는데 오늘마저 에이징랜드가 또 진짜 뭐 윗골이 달고 이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이건 그건 진짜 너무한 겁니다. 제가 에이징랜드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7월 달에 잠깐 이제 5만 원 넘어서면서 이제 가는구나 했는데 AI 종목들 빠지면서 도로 제자리까지 지금 밀려버렸거든요. TSMC 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준호매님 잘 설명했던 것처럼 국내 유일의 이제 TSMC 공식 이제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사이기도 하고 어제 또 파두라는 기업 쪽에 또 수주 공시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또 파두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좀 뭐 상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기업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상대 기업이 어쨌든 간에 수주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 HBM 쪽도 지금 이제 에이징랜드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내년부터 이제 HBM4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HBM4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HBM4는 이제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이제 결정된다 그랬거든요. SK 하이닉스는 TSMC의 또 선단 공정을 활용해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에이징랜드가 당연히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에이징랜드는 그냥 AI 반도체 말 그대로 에이직 반도체 이제 수혜주일 뿐만 아니라 HBM 수혜주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오늘도 ARM이 지금 시간에서 12% 박살나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ARM 포함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못 움직이는 거지. 향후에 이제 성장성은 충분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이제 의견을 조금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준호 매니저의 이 오늘 일발 넘어가기 전에 몇 개 질문이 있어서 이거 짧게 좀 볼까요? 보면은 랜드스카이님, 두 매니저님, 8월 1일이잖아요. 8월장 어떻게 보십니까? 주도주는 반도체, 조선, 제약바이오 이렇게 해주셨고요. 짱이님은 한미반도체 많이 주워 담았는데 오늘 어찌 될지 뭐 아니면 도달하라는 심정으로 담았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8월장은 준호 매니저 얘기해 주시고 뭐 한미반도체는 영민 매니저 이렇게 할까요? 8월장 주도주. 8월장은 7월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완벽한 매크로. 주도주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일단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섹터별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 HBM 관련된 최대 수혜주들만 올라갔지 전체적인 상승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차별화 장세가 더 이뤄지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또 그리고 뭐 CDMO 또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이쪽에도 최근에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도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식 매수의 관점 접근하고 특히 또 반도체도 확실하게 SK 하이닉스와 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 같이 엔비디아나 직접 빅테크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삼성전자의 핵심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오히려 반발 매수가 세게 들어오지 모든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좀 장기적인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도 좁히고 조선, 맞습니다. HD 현대중공업으로 좁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크로가 다 좋으니까 맞습니다. 어느 업종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으로 가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한미반도체 우리 짱이님은 어제 담으셨다고 합니다. 많이 주워 담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담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오늘 시세는 터질 거잖아요. 네. 아마 이거를 뭐 팔을까 이런 뜻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아니면 도라는 네. 심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명확한 이 그 수혜와 어떤 업황 사이클을 보시고 네. 투자를 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뭐 한미 반도체야말로 오늘 미국장 이제 이슈를 모두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주가도 최근에 거의 뭐 한미 반도체도 고점 대비하면 거의 40% 어제 저점 대비하면은 40%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2분기 때 이제 실적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특히 OPM이 44%의 어떤 경이로운 이제 영업 마진을 이제 기록을 했고 이런 고수익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한미 반도체 이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린 이유가 하이브리드 본딩 되면은 HBM4 이상까지 이제 가면은 한미 반도체 지배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 정밀 기계 등 포함해서 또 경쟁자들 들어오면 또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온갖 악재들이 지금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한미 반도체일 거고 HBM 시장 확대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가 와도 이미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일보해 있는 한미 반도체가 더 앞서 나갈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전제하에 주가는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다. HBM 시장 확대의 국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소부장 수혜주가 이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시고요. 중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정고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명확한 이제 업황 흐름을 좀 믿고 차분하게 이제 대응을 좀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럽네요, 짱이님. 어제 많이 담으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담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제 저점하고 오늘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은 한 7% 이상 뭐 갭 뜰 것 같은데 뭐 이틀 만에 한 10%를 먹게 되지만 영민 매니저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이제 우리 또 영민 매니저의 조언입니다. 예.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 장적으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종목은요. AI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에 나왔던 섹터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LS 일렉트릭을 한번 들고 봤는데요. 억울함에 또 억울함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동안 딱 정확히 주가가 30% 이상의 이제 급락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실적도 뭐 잘 나왔고 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날 하루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쏘아 올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저는 실적이 LS 일렉트릭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송전과 이제 변전 또 변압기를 공급하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이제 전력 기기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인데 특히나 이제 미국이 또 이제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 주기도 도래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이제 그 변전 시장이 송전 시장보다 한 6배 이상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딱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변전 솔루션 관련해서 북미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앞으로도 이제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뭐 캐파 증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 오늘 이런 뉴스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전력 소비 관련해서 2년 동안 10배가 폭증해서 지금 이제 노후 송전선 관련된 16만 킬로를 지금 싹 바꾼다라는 얘기도 나와줬고 미국에서만 AI 관련된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지금부터
81배가 급증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해서는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여전히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고 실적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특히나 AI를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AI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AI 전력 인프라까지도 같이 밀렸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미국의 어떤 이제 AI 전력 인프라 투자는 또 고집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은 너무나 잘 나오고 또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상승에 다시 한번 알렸던 만큼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 쪽도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미 법인 자회사가 LS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LS 그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육군에 또 ESS를 또 공급하고 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요 해외 법인이 뭐 중국과 또 베트남에도 역시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변압기도 공급하고 있고 또 ESS도 공급하고 있는데 베트남과 중국 시장의 어떤 매출 회복세도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북미 지역이지만 중국과 베트남 시장의 성장과 또 ESS 자회사를 통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너무 낙폭 과대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가 충분히 이익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을 한번 탑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LS 일렉트릭. 네. 제가 지금 이거 화면에 차트를 띄워놨는데 전형적인 K장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자꾸만 연애로 이거 자꾸 보여주시면 비교해서 그러는데 어떤 남녀 커플이 막 너무 완벽한 거예요. 하고 이제 사랑 고백을 이렇게 했죠.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 끊기는 거예요. 연락이 끊겨가지고 이게 지금 30%를 네, 맞습니다. 그냥 빼버리는 잠수 이별 당한 거죠. 잠수 이별을 그냥 해버린 건데 그게 뭐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날 잠수 이별로 30%를 뺐는데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를 일단 가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을 일단 18만 4천 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고 네.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도 못 미치는 23만 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3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5만 7천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일단 갭이 뜨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없는 분들은 오히려 갭이 막 저는 AI 반도체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리니까 뭐 그렇게 LS 안 일렉트릭은 뜰 생각보다 갭이 좀 들뜰 것 좀 뜰수 같은데 있다. 그랬을 때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분할로 갭이 떴을 때 어느 정도 한 5% 이내면은 일단 1차 매수로 들어가고 만약에 10% 이상으로 또 그렇게 떠버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뜬 다음에 네. 일단 기다렸다가 내려왔을 때 분할로 접근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입니다.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K시텍, 네. CMP 공정 하는 곳들 장비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는 네. 억울함에 최근 정말 네. 뜬금없이 잠수 이별을 당했던 LS 일렉트릭 네.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일발장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작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